저 업데이트를 보도록 할 텐데, 이 업데이트가 호출되는 부분은 메인 부분에 while 루프 내부의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븐의 글로벌 객체, 글로벌 클래스 객체의 멤버 함수인 이 업데이트로 갱신을 해주는데, 이 내부 함수를 보면은 이게 이제 업데이트의 함수인데, 멤버 함수인데, 먼저 일시 정지일 경우에는 그냥 리턴이다. 리턴 하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레이브 메이커를 업데이트 해줍니다. 그러니까 레이븐 게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임상에 대한 정보를 담기 때문에 그 모든 정보들을 전부 다 이제 갱신을 해주는 중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대한 코드에서 얘가 포함하고 있는 걸 전부 다 이제 갱신해 주는 게 되겠고, 그레이브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봇이 죽었을 경우에 그 죽은 위치점을 갱신해 주는 건데, 이제 이거를 보면은 이게 그레이브 메이커의 업데이트인데, 그레이브 리스트에 대한 비긴을 가지고 루프를 돌려서 경과 시간이 라이프타임에 도달했을 경우에 죽은 위치를 소멸시켜준다. 만약에 이제 봇이 만약에 HP가 전부 다 닳아서 죽었을 경우에 그 죽은 위치점에다가 무덤 표시를 해주는데, 그 무덤 표시를 일정 시간이 끝나면 그 무덤 표시를 소멸시켜주기 위해서 이 검사를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 빼기 무덤이 생성된 시간을 해줘서 그 무덤이 현재 렌더링 되고 있는, 렌더링 되었던 그 시간을 구해줘서 그게 이제 라이프타임보다 현재 얘가 렌더링 할 수 있는 그 시간보다 크면, 경과 시간이 너무 오래되면 그레이브 리스트에다가 그 렌더링에 대한 객체를 소멸시켜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그거에 대해 도달을 하지 못했으면 다음 렌더링에 대한 그 위치점, 다음 객체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 무덤에 대한 표시를 나타내는 그 객체들을 소멸시켜주는 그런 갱신 단계가 되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생성 자문을 좀 보면은 라이프타임이라는 거를 멤버 변수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얘가 렌더링하기 위한 로컬 좌표를 이런 식으로 버텍스 버퍼로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이게 임시 변수이기 때문에 얘 그래브 메이커의 멤버 변수인 요 버텍스 버퍼에 대한 멤버 변수에다가 요거에 대한 정보를 푸시하게 됩니다. 그럼 요거를 가지고 렌더링을 해주는데, 여기 렌더를 보면은 이 그레이브 리스트 가지고, 이 그레이브 리스트가 이제 무덤에 대한 그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그 무덤에 대한 개수 가지고 그 개수를 루프로 돌려서 현재 죽은 위치를 점을 각각에 대한 버텍스 버퍼를 이 죽은 위치점으로 월드 변환을 해줘서 그 월드 변환을 해준 그 버텍스에 대한 점을 아래에 대한 코드로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그레이브 메이커를 업데이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get player input으로 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봇이 있을 경우에 마우스 커서가 움직일 경우에 그 커서 방향으로 내가 선택한 봇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 따라가도록 해주는 게 이제 요게 되겠고,
플레이어가 이 게임 창이 딱 뜨면은 어떤 움직이는 봇을 내가 마우스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선택을 할 경우에 걔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마우스 커서에 대한 위치점으로 변환을 해주는 게 이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색 위치를 업데이트를 해준다. 패스메이저는 봇이 소유하고 있는, 움직이는 그 객체 봇이 소유하고 있는 패스 플래너를 여기에다가 패스 매니저에다가 레지스터를 해줘서 그 레지스터한 그 패스 플래너를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일정량의 업데이트를 해주는 이 값을 받아서 이 값이 이 멤버 변수에 속해 있는 값이고, 요거에 대한 값으로 while 루프를 해주게 됩니다. 서치가 필요한 그 경로들을 begin으로 받아서 이 curPath 요거에 cycle once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경로 찾기를 한번 해주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제 그 결과를 리절트로 받아서 경로 찾기가 완료되었거나 아니면 뭐 찾지 못했을 경우, 경로 찾기에 실패를 했을 경우 이 아래에 대한 코드로 실행을 해서 이레이지를 시켜주고, 왜냐면 경로에 대한 서치가 끝났기 때문에 그 매니저에 대한 부분에서 이레이지를 해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게 아니면은 다음 지시자로 이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매니저가 가지고 있는 패스 플래너 개수의 그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을 경우에 지시자를 첫 번째 위치로 이동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 사이클 원스를 보도록 할 텐데, 얘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 원스가 다이젝스트라나 아니면 A스타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A스타로 구현이 되어 있는 사이클 원스인데, 먼저 A스타에 대한 그 클래스를 보면은 이게 A스타의 클래스이고, 요거에 대한 생성자를 보면은 여기 생성자 부분에 우선순위 큐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이제 생성자 부분이 되겠고, 여기 내부 코드 부분에 우선순위 큐를 만들어 할당을 해줘서 그 객체에다 집어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개 변수로 받은 경로를 찾으려고 하는 그 시작점이 되겠고, 그 시작점을 여기 우선순위 큐에다가 인설트를 해줍니다. 그럼 요 기준으로 이제 알고리즘이 시작이 되는 거고, 다시 사이클 원스로 가서 노드가 없을 경우에는 찾기 실패니까 리턴 실패를 해주는 거고, 노드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순위 큐에 노드가 있을 경우, 그럴 경우는 아래에 대한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최단 경로의 트리에 추가를 해주고 타겟을 찾을 경우에는 찾았다라는 것을 리턴해주고, 아래에 대한 코드로 A스타에 대한 알고리즘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요거에 대한 부분이 여기까지 이제 끝나면은 한 사이클이 끝나는 거고, 만약에 이게 내가 원하는 타겟 지점까지 찾으려고 한다면 요거에 대한 과정을 타겟을 찾을 때까지, 이게 이제 발생될 때까지 계속 루프를 돌려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이클 원스로 한 번을 이렇게 해줬는데, 이게 왜 사이클 원스로 한 번 해줬냐면, 움직이는 봇이 어떤 아이템을 획득을 하기 위해서 이 경로 찾기를 만약에 수행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나 위치에서 그 아이템까지에 대한 위치점에서 경로 찾기를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 따른 그런 비용이 있으니까 그 비용을 절약을 해주기 위해서 이 사이클 원스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굳이 나 위치점에서 그 아이템까지의 위치점을, 나 위치점에서 아이템까지에 대한 위치점을 전부 다 막 다 서치를 해줘서 거의 위치점에 도달하는 그 경로를 찾아주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내 위치점에서 할 수 있는 사이클 원스를 점점씩 이렇게 검사를 해주는 단계가 되겠고, 그리고 봇들마다 각각 경로 찾기를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에 대한 봇에서 전부 다 이거를 비용을 해주면 다른 봇들은 경로 찾기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경로 찾기를 해줄 때 얘가 이제 서치가 완료되었을 경우에 멈춰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을 해줘서 사이클 원스를 해줘서 경로 찾기를 해주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봇들마다 경로 찾기에 대한 비용을 각각 동일하게 해주기 위해서 사이클 원스를 해준다고 보면 됩니다.